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8%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0.4% 상승으로 좀 갭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미국 시장의 어닝 시즌이 좀 도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기술주 중에서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알파벳은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단 실적은 괜찮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 중입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일단은 어닝지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브레이크를 좀 걸어둔 그런 모습들이고, 반등 시도가 조금 더 나와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하락 추세대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저점 자리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일단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양시장에서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거래소 시장 같은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 1%대 상승까지도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1.75%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 막판 2.77%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수급 부재가 좀 가장 큰 원인이었죠. 이 수급 부재가 좀 가장 큰 원인이었었는데, 우선 다행인 부분들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 즉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밀려 내려왔다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코스닥을 좀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 그러면서 일단 반등이 좀 성공을 했는 그런 모습들인데, 5일선 자리대가 아직까지 하방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장중에 조금 눌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5일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가, 뭐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도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3,300억대 대규모 좀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 물량을 다행히 외국인 쪽과 기관이 흡수를 해주면서 강한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 시도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에서는 반등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도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발목을 좀 잡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어요. 환율이라든가 금리,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우선 박스권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요 저점 자리대가 1340원 언저리죠. 요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체감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장대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장대 양봉으로 다시 거래를 살려놨던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고점 자리대가 일단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깨졌다가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자리대,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요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 요게 좀 부담 요인이지만 국채 금리는 조금씩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뭐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억눌러졌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뭐 반등을 좀 더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 반등은 좀 더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2차전지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포스코홀딩스도 44만 원 정도면, 45만 원 이하권역이라면 겁낼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 반등이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오늘도 2차전지 쪽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상승은 힘듭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밀렸죠. 제법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 정고점 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장중에 어제도 장중에 6%까지 넘게 밀려내렸다가 아래꼬를 좀 길게 달아줬는데, 일단 저가 매수는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근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그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90만 원대 정도, 90만 원대 중반 요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 1차 타겟팅으로 좀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41선에 있어서의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단기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고,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이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반등도 일단 제한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20만 원대 후반이죠. 그 30만 원 살짝 하회하는 요 자리대를 일단 목표치로 좀 잡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수 좀 반등이 나올 거고, 어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이쪽의 종목군들이 둘 다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좀 급반등이 좀 나오죠. 급등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루가 2차 전지가 올라가면 하루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시장은 반등이 더 나와줄 수도 있어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21선 21선이 내리꽂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타겟팅을 21선 정도로 좀 잡아놓고 일단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1선 1차 타겟팅으로 좀 놓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뭐 크게 시장에 있어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시장도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매수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바닥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승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고 있을 때, 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장중에, 그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이제 대체적으로 낙폭과대 형태로 밀리면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될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일단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좀 순환매는 더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견조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조정 시때 잘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뭐 삼성전기라든가 아니면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말고 조정을 받았을 때 서서히 좀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죠.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기타 법인 쪽의 물량이 아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걸 거예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24만 주의 자사주 매입이 좀 유입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 주식 매수 선택권에 있어서 주식 매수 청구를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는 아마 올려놓을 건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 더 진행되거나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까지 합병 이후를 좀 보는 게, 합병 이후까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시세 흐름들 하나도 안 났고,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허가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합병 이후까지도 일단 관심 있게 봐도 되는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주가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죠. 일단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합병 흡사합병 되니까 셀트리온으로 좀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올라간 부분들이 없어요. 올라간 이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오히려 더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연말 연초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나오는, 소위 말해서 뭐 얘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주식을 모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큰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좀 괜찮아요. 근데 주가는 원체 많이 빠졌고, 그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제일 탑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셀트리온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섣불리 좀 매도를 하지 마시고 반등을 좀 더 노리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를 하시고 시장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 환매수 좀 들어와 주는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 있어서 혹은 거래소 쪽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용양구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의 모양처럼 깨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 반등이 나오면서도 신용장고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서서히 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